안녕 3학년. 자, 이번 시간은 새로운 단원의 시작입니다. 6단원 유전과 진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이번 시간은 교과서 242쪽에서 245쪽 멘델의 유전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습목표 1번. 자, 새 단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유전에 관련된 많은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 기본 용어를 익혀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멘델의 완두교배 실험을 통해 유전의 기본 원리, 즉 우성과 열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기본 용어입니다. 자, 형질이라는 말이 등장할 건데, 자, 형질은 생물이 가지는 여러가지 특성입니다. 얼굴 생김새나 눈이나 코의 모양, 피부색, 식물이라면 식물의 꽃 색깔, 열매 색깔 등이 형질이 됩니다. 그리고 유전은 이처럼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 설명에서는 순종과 잡종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순종은 좋고 나쁜 의미가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자가 수분을 되풀이하면 항상 같은 형질만 나타나는 개체를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잡종은 순종의 대립 형질을 가진 어버이를 타가 수분시켜 얻은 개체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분을 이해해야 하는데, 수분은 식물의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붙는 것입니다. 식물은 수분이 일어난 후에 수정이 일어납니다. 근데 수분 방법은 그게 자가 수분과 타가 수분으로 구분합니다. 자가 수분은 단어의 뜻 그대로 한 꽃 내에서 꽃가루를 암술머리에 붙여서 수분시키는 방법이고, 타가 수분은 수술의 꽃가루를 다른 그루의 꽃에 있는 암술에 묻히는 수분 방법입니다. 자, 이런 자가 수분의 경우에는 꽃가루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나 암술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똑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타가 수분은 꽃가루의 유전 정보와 암술머리의 유전 정보가 다릅니다. 그리고 표현형과 유전자형도 이야기가 되는데, 표현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입니다. 멘델은 완두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으므로, 예를 들면 완두의 모양이 둥글다, 주름지다, 눈으로 봐서 확인 가능한 이런 형질을 표현형이라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형의 경우 표현형을 구성하는 유전자 구성을 의미하는데, 완두의 모양에 대한 정보 또는 완두의 색깔에 대한 정보, 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근데 유전자형과 표현형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자, 유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실험해서 원리를 알아낸 사람이 멘델이기 때문에 우리는 멘델의 유전 실험을 통해서 유전의 기본 원리를 살펴봅니다. 먼저 멘델은 유전 연구를 위해서 완두를 선택했습니다. 완두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완두가 구하기 쉬우면서 자라는 시간이 짧고 자손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교배를 시킬 수 있고 대립 형질이 뚜렷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배라는 말을 앞으로 많이 쓸 것인데, 교배라는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생물의 암수를 인위적으로 사람이 수분 수정시켜 다음 세대를 얻는 일을 교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립 형질이라는 말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립 형질은 서로 뚜렷하게 비교되는 형질입니다. 예를 들면 완두의 경우 완두꽃 색깔은 보라색이거나 흰색입니다. 서로 뚜렷하게 비교되는 형질입니다. 즉 빨간 색깔 완두라든지 노란 색깔 꽃이 피는 완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씨 모양의 경우에는 완두는 둥글거나 주름지거나 이 두 가지 뚜렷하게 대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멘델은 이러한 완두의 여러가지 대립 형질 중에서 7가지를 선택해서 유전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단 멘델의 실험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시켰습니다. 즉 어버이가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였는데 잡종 1대 즉 자손에서는 둥근 완두만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형질에 대해서도 실험을 하였는데 완두 색깔은 황색 완두하고 녹색 완두 순종을 교배했는데 잡종 1대는 황색 완두만 얻었습니다. 멘델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유전은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인데 부모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부모의 정보가 혼합된 혼합세를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멘델이 정확한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순종의 어버이를 교배한 잡종 1대는 항상 한 가지 형질을 가진 완두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멘델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왜 둥근 완두만 나왔을까? 또는 왜 황색인 완두만 나왔을까? 일단 멘델의 실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멘델은 순종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즉 완두 모양이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을 따로 구분해서 심어서 여러 세대 동안 둥근 완두는 둥근 것을 자가수분하고 주름진 건 따로 주름진 그대로 자가수분을 해서 여러 세대를 거쳐서 같은 형질이 나타나는 완두 씨앗만 얻어낸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완두를 자가수분시켜서 씨앗이 맺히면 심어서 자라면 다시 그 완두를 자가수분시켜서 씨앗을 얻어서 다시 심는 과정을 반복해서 순종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 이 경우에는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는 다른 꽃의 숲이기 때문에 다가 수분을 시키면 이 두 완두로부터 얻은 잡종 1대는 항상 둥근 완두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주름진 완두의 꽃가루를 둥근 완두의 암술머리에 묻혀줬더니 이 완두에 씨앗이 맺혔을 때 보니까 둥근 완두만 나왔던 겁니다. 어버이는 분명히 주름진 완두와 둥근 완두인데 왜 둥근 것만 나왔을까? 멘델이 여러가지 실험을 하고 고민을 한 결과 이런 가설을 세웁니다. 첫 번째, 멘델의 가설. 첫 번째, 형질은 한 쌍의 유전 인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유전 인자는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유전 인자는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는 각각 분리되어서 나누어 들어간다. 그리고 한 형질에 대해서 유전 인자가 서로 다르면 그중 하나는 표현되지만 하나는 표현되지 않는다. 즉 멘델의 방법으로 잡종 1대의 둥근 완두가 나온 과정을 설명하면 이런 방식이 될 것입니다.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시켰으므로 먼저 어버이의 유전자형은 둥근 완두의 경우에 라지알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름진 완두의 경우에 스몰알로 표현합니다.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표현형은 라지알의 경우에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둥근 완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스몰알은 주름진 완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생식세포는 각각의 정보가 한 쌍이 된 정보가 나누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둥근 완두의 생식세포는 라지알의 정보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주름진 완두의 유전자형은 스몰알이 각각 나누어 들어가도 스몰알 하나밖에 없으니까 스몰알이라는 유전자형을 가진 생식세포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생식세포가 수분한 뒤에 수정해야 자손이 만들어지므로 수정 과정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 경우에 잡종일 때는 두 개의 생식세포 정보가 합쳐져서 라지알 스모라를 가진 잡종 일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멘델의 가설 세 번째,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한 쌍의 유전인자는 하나는 표현되고 다른 하나는 표현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라지알 스모랄의 완두의 경우에는 라지알은 표현되고 스모랄은 표현되지 않아서 둥근 완두가 나온다 라고 멘델은 설명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자, 순종의 둥근 완두, 라지알 하나는 아버지한테, 하나는 어머니한테 받은 한 쌍의 유전인자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순종의 주름진 완두의 경우에도 스모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완두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에서는 완두가 가진 유전인자가 나누어져 들어간다 했습니다. 근데 라지알 밖에 없으니까 나누어 들어가도 라지알일 겁니다. 그래서 둥근 완두의 생식세포는 라지알, 주름진 완두가 나누어져도 역시 스모랄 밖에 없으므로 주름진 완두의 생식세포는 스모랄, 그리고 이 두 생식세포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잡종일 때는 라지알과 스모랄이 합쳐져서 완두가 형성되는데, 이때 하나의 유전인자는 표현되고 하나의 유전인자는 표현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둥근 완두가 표현되었기 때문에 라지알이 표현되고 스모랄은 표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멘델은 내립형질을 가진 순종 개체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일 때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이라 이름 짓고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둥근 완두, 잡종 일대에서 둥근 완두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둥근 모양이 주름진 모양에 대해서는 우성, 그리고 주름진 모양은 잡종 일대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열성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멘델은 완두 모양뿐 아니라 씨의 색깔, 꽃의 색깔, 콩깍지 모양, 콩깍지 색깔에 대해서 다 실험을 했는데 7가지 대립형질에 대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즉, 항상 순종의 어버이를 교배하면 잡종 일대에서는 그 중에 한 가지 형질만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잡종 일대에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하였는데, 우성은 위에 있는 이 7가지 형질이 우성이고 밑에 있는 7가지 형질이 열성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멘델 이후에 서턴이나 모건과 같은 학자에 의해서 멘델이 생각했던 뭔가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전달되는 그 유전인자가 실제로 현재 우리가 부르는 유전자라는 걸 순서대로 밝혀냅니다. 그리고 특히 모건의 발표를 통해서 멘델이 생각한 유전인자가 염색체 내에 똑같은 위치에 상동 염색체 위에 내림 유전자로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서 멘델의 가설이 옳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